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절세계좌인 연금저축, IRP, ISA를 활용해서 투자하면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각각의 계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절세계좌의 종류, 각 계좌의 이점, 어떤 상품을 투자하는 게 좋은지, 절세계좌의 종류부터 상품까지 타이거 ETF의 최수민 매니저님을 모시고 모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최수민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세계좌 3대장인 연금저축, ISA, IRP 중에 어떤 계좌를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계좌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연금저축은 크게 세액공제, 과세이연 이렇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랑 분리과세는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국한이 되지만 과세이연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에 세금을 최대한 늦게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 학생, 어린아이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IRP 계좌도 연금저축과 혜택은 동일합니다. 단 소득이 있어야만 계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의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액 공제 혜택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연말정산 때 여러분의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총 급여 기준으로 5,500만 원 이하면 세액공제 혜택 16.5%가 적용되는데요.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합쳐서 총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대 900만 원 한도에 16.5%에서 148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5,500만 원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세액 구간이 조금 줄어들어서 13.2%가 적용되기 때문에 119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세 이연 혜택인데요.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를 15.4%를 내야 됩니다. 연금저축 계좌와 IRP에서는 과세 이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매년 배당소득세를 낼 필요 없이 마지막에 연금 수령할 때 낮은 세율의 세금만 내면 되는 건데요. 연금은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간 1,5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 연금소득세는 55세 5.5%, 70세 4.4%, 80세 3.3%로 수령하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각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금저축과 IRP는 투자할 수 있는 종목 범위가 조금 다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펀드, ETF, 리츠는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에서는 추가로 예금, RP, ELS 등에도 투자할 수 있는데요. IRP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이 조금 더 다양해지는 만큼 안정자산의 30% 투자해야 합니다. 즉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연금저축에서는 모두 주식형 자산에 넣을 수 있지만 IRP는 최소 300만 원을 예금이나 채권에 투자해야 합니다. 납입한 금액의 중도 인출 관련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연금저축은 혜택을 받은 금액에 한해 세금을 내면 인출이 가능하고 IRP는 특별한 이유 없이는 인출이 불가합니다. 이 특별한 이유는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 6개월 이상의 요양의료비,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 및 전세 보증금 등이 해당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최근에 ISA 계좌로 목돈 만드는 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던데요. ISA는 또 어떤 계좌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ISA 계좌도 국가에서 노후 대비 격려차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계좌인데요. 그 혜택 중 하나가 바로 비과세 혜택입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자를 100만 원 수령 가능하다고 쳤을 때 이자 소득세 15.4%인 15만 4천 원을 제외하면 정작 손에 들어오는 건 84만 6천 원입니다. 그런데 ISA 예금, ETF, 펀드 채권 등을 담아서 수익이 난다면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비과세 혜택 한도는 현재 일반형 계좌 200만 원, 서민 농어민형 400만 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2024년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는 일반형 500만 원, 서민 농어민형 1,0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게다가 비과세 한도뿐만 아니라 연간 납입 한도도 늘어나는데요. 기존에는 1년에 2천만 원씩 5년 채우면 1억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는데요.
변경된 내용을 보면 1년에 4천만 원으로 2배 늘어났고 또 그렇게 5년을 채우면 5년간의 최대 납입 한도가 2억으로 늘어납니다. 참고로 요즘 또 월배당형 ETF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 분배금도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럼 ISA 계좌는 다른 절세 계좌인 연금저축, IRP와 비교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ISA 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연금저축과 IRP에서는 국내 주식에는 투자하지 못했었는데요. ISA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 ETF, 채권 펀드, 그리고 리츠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SA 계좌에서 배당주에 투자했을 때 그 이점이 두드러지는데요. 일반 계좌에서 1,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 15.4%인 154만 원을 내게 되는 반면에 ISA 계좌에서 투자하게 되면 5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500만 원도 9.9%가 적용이 되어서 49만 5천 원만 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배당 기업이나 ETF에 투자할 때는 ISA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로 월배당 ETF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월배당 ETF 인기가 많다는 건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커버드콜 ETF가 뭔지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 커버드콜의 개념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배당 ETF는 배당금의 원천에 따라 크게 주식, 채권, 부동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주식형 ETF의 경우 월배당의 재원 대부분이 구성 종목인 개별 주식들의 배당금으로 이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채권형의 경우에는 채권의 2표가 이 채권형 ETF들의 주된 분배금 재원이 됩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월배당 ETF의 경우에는 리츠나 인프라 펀드 같이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운용하는 금융상품을 구성 종목으로 해서 나오는 분배금이 재원이 됩니다. 최근에는 앞서 말한 유형에 더해서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 월배당 ETF도 존재하는데요. 콜옵션을 매도해서 얻은 프리미엄을 분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콜옵션이라는 건 특정 종목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버드콜 ETF에서는 이 권리를 매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옵션 매수자에게 권리에 대한 가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받는 가격이 바로 프리미엄입니다. 앞서 말한 주식형 채권형 ETF의 이러한 커버드콜 전략을 가미해서 추가 프리미엄을 추구할 수 있는 월배당 ETF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럼 절세 계좌인 ISA 계좌에 ETF를 담으려고 할 때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기에는 다양한 ETF 중에 어떤 상품을 담는 것이 좋을까요? ISA 계좌는 3년 동안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상품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우선 주식형으로는 상대 변동성이 다른 국가들 대비 낮으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지난 60년간 S&P 500 지수는 연평균 10%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9월 FOMC에서는 빅컷이 선언된 만큼 투자 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미국 대표 지수인 나스닥 100은 미국 기업들의 혁신성을 대변하며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19%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만큼 성장주에 투자하기 매력적인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S&P 500 ETF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가 장기 투자에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미국 이외에 떠오르는 신흥국에 투자하고 싶다면 인도의 대표 지수 상품인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ETF가 있습니다. 인도 주식의 경우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긴 어렵기 때문에 펀드나 ETF로 투자하는 게 편리한데요. 인도는 과거 중국을 연상하게 하는 빠른 경제 성장으로 올해 인도 니프티 50 지수는 연초 대비 18.77% 상승했습니다. 특히 모디 총리가 올해 3연임에 성공하면서 해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입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적립식으로 투자하기에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미국과 인도의 대표지수 ETF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ISA 계좌에서는 월배당형 ETF를 담으면 좋다고 하셨는데요. 월배당형 ETF 종류도 참 많더라고요. 월배당 ETF를 잘 고르는 팁과 추천할 만한 상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절세 혜택이 있는 ISA 계좌에는 월배당형 ETF를 담으면 좋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상품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배당 ETF에 투자할 때에는 배당금이 어떤 재원에서 나오는 자금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당금의 재원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상품 구조인지, 추종하는 지수가 성장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수 상승을 잘 따라가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추구하는 월배당 ETF가 좋은 상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에 장기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도 미국 시장에 분산 투자하는 S&P 500 ETF가 최적의 투자 방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상승을 약 90% 따라가면서 매월 분배금을 기대할 수 있는 ETF가 있는데요. 바로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면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인 성장주, 기술주가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100에 월배당을 더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ETF에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미국 대표 지수를 따라가면서 월배당까지 기대할 수 있다니 성장성과 안정성 모두를 누리고 싶은 투자자분들께 적합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추천할 만한 월배당 상품이 있을까요? 미국 배당 ETF 중에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의 기초자산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는 단순히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담는 거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배당 수익성까지 고려해서 기업을 선별합니다. 배당 수익률만 고려하게 되면 기업의 저조한 성장성으로 배당 컷 이슈나 주가가 하락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수익 함정의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에 기반한 ETF는 배당 수익률과 함께 펀더멘탈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함정 없는 배당금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표 지수인 나스닥 100이나 S&P 500 지수의 종목 구성을 보면 테크 주식 비중이 높은 반면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는 금융 헬스케어, 소비재 산업재 등 다양한 섹터의 우량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분산시켜서 변동성을 완화시키고 싶은 투자자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월배당형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투자하고 있는 자산과 분배금 재원이 무엇인지 유의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 주신 내용 외에도 월배당 ETF를 선택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배당 ETF마다 분배금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월배당 ETF들의 분배금이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의 주식 종목으로 구성된 ETF가 매월 분배금을 주는 월배당 ETF가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주식형 ETF니까 분배금 재원이 대부분 배당금일 거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배당률이 두 자릿수를 보이는 종목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ETF는 월배당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높은 분배금, 분배율을 주긴 어렵겠구나 라고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코스피 200 주식 종목으로 구성된 ETF가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분배율을 약속한다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겠죠? 결국 적정한 수준의 월배당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알아두실 점은 최근에 주식의 기초지수 투자에 더해서 해당 지수 콜옵션 매도 전략인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월배당 ETF들이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런 ETF들의 경우 커버드콜 전략의 특성상 일정 수준까지는 주식 기초지수의 상승을 잘 추종하다가 콜옵션 매도 비중으로 상승이 막히게 구조가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하락 시에 이 커버드콜 ETF들의 순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유형의 ETF들도 출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투자할 때 한 번씩 고려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 그럼 똑재TV는 다음번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